강민재는 새벽 4시.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강남의 펜트하우스. 그의 집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딸. 은비의 울음소리가 또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민재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억만장자. 성공한 벤처기업가. 3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가진 남자. 하지만 은비. 그의 5살 난 딸을 위해 완벽한 보모를 찾는 일은 그의 돈과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2달 동안 10명의 보모가 그의 집을 드나들었고 모두 그의 까다로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너무 차갑다. 너무 무성의하다. 은비를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민재는 마지막 보모를 해고하며 내뱉은 말들을 떠올렸다. 은비는 그의 전부였다. 파트너 없이 홀로 입양한 딸. 그의 삶의 이유였다. 하지만 민재의 완벽주의와 감정을 숨기는 성격은 보모들과의 관계를 늘 삐걱거리게 만들었다. 오늘 아침 새로운 보모가 온다는 연락이 왔다. 이서준 28세 유치원 교사 경력이 있는 남자. 민재는 서류를 훑으며 코웃음을 쳤다. 또 실패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은비의 방으로 향했다. 은비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부드러운 갈색 곱슬머리가 베개 위에 흩어져 있고 작은 손이 곰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민재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아빠가 잘할게. 은비야. 9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민재는 문을 열었고 그 순간 그의 숨이 멎는 듯했다. 문 앞에 선 남자는 예상과 달랐다. 이서준은 키가 크고 단정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눈빛은 맑았다. 안녕하세요. 이서준입니다. 은비를 돌보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한 자신감이 묻어났다. 민재는 잠시 말을 잃었다. 서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점이 느껴졌다. 진심이었다. 서준은 집 안으로 들어서며 은비를 처음 만났다. 은비는 낯선 이를 보고 민재의 다리 뒤로 숨었다. 은비야. 이 아저씨가 오늘부터 너랑 놀아줄 거야. 민재가 말했다. 하지만 은비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도망쳤다. 서준은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시간 좀 주세요. 민재는 그 말에 약간의 짜증을 느꼈다. 시간. 그게 문제야. 난 완벽한 사람을 원해. 그날 오후. 서준은 은비와 함께 색종이를 꺼내 동물 모양을 접기 시작했다. 민재는 서재에서 일을 하다 문득 고요함을 느꼈다. 은비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심스레 거실로 나가봤다. 은비가 서준의 무릎에 앉아 토끼 모양 종이를 들고 깔깔대고 있었다. 아저씨. 이거 진짜 토끼 같아요. 은비의 목소리는 밝았다. 민재는 가슴이 뜨끔했다. 은비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얼마 만인가. 서준은 민재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은비가 종이접기를 좋아하네요. 제가 유치원에서 배운 게 좀 도움이 됐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까? 왜 이렇게 편안한 걸까? 며칠이 지났다. 서준은 매일 아침 정확히 9시에 도착했고, 은비는 점점 그를 따랐다. 민재는 서준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했다. 서준은 은비가 밥을 흘려도 화내지 않았고, 때를 써도 차분히 달랬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서준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다. 너무 완벽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서준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놀라웠다. 서준은 명문대 졸업생이었지만 돈보다 아이들을 사랑해 유치원 교사가 됐다. 그는 게이였고 가족에게 커밍아웃한 뒤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민재는 그 사실을 알자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도 게이였고 은비를 입양하며 세상과 싸워왔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다. 그냥 보모일 뿐이야. 감정적으로 휘둘릴 필요 없어. 그러나 어느 날 밤, 은비가 열이 나며 울기 시작했다. 민재는 당황하며 병원에 전화했지만 서준은 이미 은비를 진정시키고 있었다. 그는 은비를 품에 안고 노래를 불러주며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렸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다. 서준의 손길, 그의 목소리, 은비를 향한 진심. 그 모든 게 민재의 단단한 벽을 흔들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민재가 물었다. 서준은 은비를 재우고 나서 대답했다. 은비가 저한테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민재 씨도요. 그 말에 민재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서준의 눈빛은 진실했고 그 순간 민재는 알았다. 이 남자가 단순한 보모가 아니라는 것을. 민재는 서준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나도 소중하다고. 그는 속으로 되뇌며 서준을 바라봤다. 서준은 민재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마주했다.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당황스러웠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억만장자의 삶은 늘 계산되고 통제된 세계였다. 하지만 서준은 그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서준이 은비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은비는 서준이 만든 샌드위치를 베어 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은비의 목소리는 밝았고 서준은 웃으며 은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재는 그 장면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의 집은 언제나 조용하고 차가웠다. 하지만 서준이 오고 나서 집안은 웃음과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민재는 서재로 들어가며 혼잣말을 했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서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준의 미소, 은비를 대하는 따뜻한 태도, 그리고 어젯밤 그 한마디.
민재 씨도 소중하니까요.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계속해서 파고들었다. 며칠 뒤. 민재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은비가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아빠. 오늘 서준 아저씨랑 동물원 갔어요. 은비는 신나게 코끼리 흉내를 내며 웃었다. 민재는 은비를 안아 올리며 서준을 쳐다봤다. 서준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동물원에서 사온 코끼리 인형이 놓여 있었다. 은비가 코끼리를 제일 좋아했어요. 서준이 말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서준에게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다. 처음으로 민재가 먼저 다가간 순간이었다. 식탁에서 은비는 두 남자 사이를 오가며 제잘거렸고 민재는 서준과 대화를 나누며 점점 더 그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서준은 자신의 유치원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다. 저는 아이들이 저한테 마음을 열 때가 제일 행복해요. 은비도.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서준의 말에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피어올랐다.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빠져들고 있는 건가? 며칠 뒤. 민재는 서준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만들었다. 은비가 잠든 저녁. 두 사람은 옥상 정원에 앉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고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어왔다. 민재는 망설이다 입을 뗐다. 서준 씨. 왜 이 일을 선택한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은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서준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대답했다. 저는 돈이나 명예보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특히 은비 같은 아이들에게요.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돈, 성공, 명예.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외로웠다. 서준은 그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였다. 민재는 용기를 내 말했다. 서준 씨. 당신은 나한테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준은 놀란 듯 민재를 바라봤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정말 고맙네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재는 서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망설였다. 그는 아직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준의 눈빛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며칠 뒤. 민재는 서준에게 은비의 생일을 함께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은비의 5번째 생일이었다. 서준은 기뻐하며 아이디어를 냈다. 은비가 동물을 좋아하니까. 동물 테마 파티 어때요? 민재는 그 제안에 동의하며 서준과 함께 준비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케이크를 주문하고 동물 모양 풍선을 사고 은비가 좋아할 선물을 골랐다. 그 과정에서 민재는 서준과의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지는 것을 느꼈다. 생일 당일. 민재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은비는 동물 마스크를 쓰고 깔깔대며 뛰어다녔고
서준은 은비를 쫓아다니며 장난을 쳤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민재의 어머니였다. 민재야. 은비 생일이라며. 왜 우리를 안 불렀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가족은 그가 게이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은비를 입양한 것도 반대했었다. 서준은 민재의 굳은 표정을 보고 다가왔다. 괜찮아요.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가족 문제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서준은 조용히 민재의 손을 잡았다. 혼자 다 안고 가지 마세요. 저도 민재 씨 곁에 있고 싶어요. 그 말에 민재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서준의 손을 꼭 쥐었다. 민재는 서준의 손을 잡은 채로 잠시 말을 잃었다. 서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민재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곧 손을 놓으며 고개를 돌렸다. 고마워요. 서준 씨.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떨림이 묻어났다. 서준은 강요하지 않고 미소로 답했다. 알겠어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은비의 생일 파티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은비는 서준이 준 코끼리 인형을 끌어안고 잠들었고 민재는 서준과 함께 거실을 정리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풍선을 치웠다. 그 고요한 순간에도 민재는 서준의 존재가 주는 위안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갈등으로 가득했다. 서준에 대한 끌림은 점점 커졌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과거의 상처, 가족의 반대, 그리고 세상의 시선이 그를 올가매고 있었다. 다음 날, 민재는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준과 은비로 가득했다. 그는 서준이 은비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졌다. 회사 동료가 다가와 물었다. 민재, 은비 보모 새로 구했나? 이번엔 좀 괜찮아? 그 말에 민재는 갑자기 현실로 돌아왔다. 응. 괜찮아. 그는 짧게 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서준이 단순한 보모 이상이라는 생각이 스쳐갔다. 그날 저녁 민재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준과 은비가 함께 그림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봤다. 은비는 서준의 품에 기대어 있었고 서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동화 속 동물들의 대사를 읽어주고 있었다. 민재는 문틀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봤다. 아빠. 은비가 민재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민재는 은비를 안아 올리며 서준에게 말했다. 오늘 좀 일찍 끝났어요. 같이 밥 먹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 민재는 서준에게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가족과 연락을 거의 안 해요. 제가 게이인 걸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은비를 입양했을 때도 다들 반대했어요.
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럼 민재 씨는 혼자 싸워왔네요. 힘드셨을 거예요. 서준의 말은 단순했지만 민재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가끔 은비에게 좋은 아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서준은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 씨, 은비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좋은 아빠예요. 그 말에 민재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숨기며 화제를 바꿨다. 서준 씨는요? 가족이랑 괜찮아요. 서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커밍아웃한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만 곁에 있으면 되니까요. 그 말은 민재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서준의 단단한 내면에 감탄했다. 서준은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 상처를 딛고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민재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며칠 뒤 민재는 서준에게 은비를 데리고 한강공원에 가자고 제안했다. 주말 아침 세 사람은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탔다. 은비는 서준의 자전거 뒤에 앉아 깔깔대며 웃었고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자유를 느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민재는 서준에게 물었다. 서준 씨, 혹시 꿈이 뭐예요? 서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누군가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요. 돈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다시 한번 흔들었다. 그는 은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도 그런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는 아직 서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은비를 입양하며 세상과 싸웠지만 사랑 앞에서는 여전히 겁쟁이였다. 그날 밤 민재는 서준이 돌아간 뒤 혼자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서준에 대한 감정은 점점 더 커졌고 그는 그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은비는, 세상은.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민재의 어머니였다. 민재야, 이번 주말에 집에 와. 은비도 보고 싶고 너랑 이야기 좀 해야겠어.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또다시 비난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엔 피하지 않기로 했다. 서준의 단단한 태도가 그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다. 민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서준과 은비와 함께 보낸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엔 달라야 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결심했다. 가족과의 대면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하지만 서준의 존재는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평소처럼 9시에 도착했다. 은비는 서준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다. 아저씨, 오늘은 뭐 할까? 서준은 웃으며 은비를 들어 올렸다. 오늘은 그림 그리기 어때? 은비가 좋아하는 동물들 그리자.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어머니와의 만남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서준에게 주말 계획을 말했다. 서준 씨, 이번 주말에 은비를 데리고 부모님 댁에 가려고 해요. 좀 복잡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서준은 민재의 굳은 표정을 보고 조용히 물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주세요. 제가 은비 돌보는 건 언제든 괜찮아요. 민재는 고마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그냥 가족이 좀 까다로워서. 주말이 다가왔다. 민재는 은비를 데리고 부모님의 집이 있는 용인으로 향했다. 서준은 함께 가지 않았지만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재 씨, 힘내세요. 은비랑 같이라면 뭐든 잘할 거예요. 그 문자는 민재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부모님 집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는 싸늘했다. 민재의 어머니는 은비를 반갑게 안았지만 민재에게는 차가운 말투로 말했다. 너 아직도 혼자 은비 키우는 거니?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어야지. 민재는 그 말이 가슴을 찌르는 듯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은비는 제 가족이에요. 제가 충분히 잘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말을 끊으며 말했다. 민재야, 네가 깨인 건 알겠어. 하지만 은비한테 엄마가 필요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살면 세상의 은비를 어떻게 볼까? 민재는 주먹을 쥐었다. 그는 은비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엄마. 은비는 행복해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날 저녁. 민재는 은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지쳤지만 은비가 그의 품에서 잠든 모습을 보며 위안을 얻었다.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준 씨. 오늘 좀 힘들었어요. 서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괜찮아요. 민재 씨. 무슨 일이든 말해줘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말에 민재는 눈을 감았다. 서준의 목소리는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다음 날. 민재는 서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털어놓았다. 저는 은비를 입양하기 전에 파트너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세상의 시선을 못 견뎌서 떠났어요. 그 뒤로 저는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서준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그럼 이제는 믿을 사람을 찾은 거예요. 은비도. 저도. 민재 씨 곁에 있어요. 그 말은 민재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는 서준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서준은 은비와 함께 공기놀이를 하거나 동화책을 읽어주며 민재의 집을 가정으로 만들어갔다.
민재는 서준의 존재가 단순한 보모 이상이라는 것을 점점 더 분명히 느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의 회사에서 스캔들이 터졌다. 한 언론사가 민재가 게임을 폭로하며 그의 사생활을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 억만장자 벤처기업가 비밀스러운 사생활 공개. 나는 제목의 기사는 민재의 삶을 뒤흔들었다. 민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은비가 이걸 보면 어떡하지? 그는 서준에게 전화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 씨,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민재 씨, 숨지 마세요. 당신은 은비의 아빠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요. 그 말에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준의 단단한 목소리에서 힘을 얻었다. 민재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는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서기로 했다. 서준은 그를 응원하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은비가 함께할게요. 민재는 서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기자회견 날, 민재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은비와 서준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침착하게 입을 뗐다. 저는 강민재입니다. 억만장자, 벤처기업가, 그리고 무엇보다 은비의 아빠입니다. 제 성적 지향에 대한 기사가 나왔지만 저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그건 제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회견장은 술렁였지만 민재는 말을 이어갔다. 저는 은비를 사랑하고 그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삶의 전부입니다. 세상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말은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민재는 회견을 마치고 무대 뒤로 내려왔다. 서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잘했어요. 민재 씨. 서준은 민재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민재는 그 미소에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회견 후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민재의 용기를 칭찬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를 비난했다. 소셜미디어는 논란으로 들끓었고 민재는 은비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는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 씨, 내가 잘못한 걸까요? 은비가 다치면 어쩌죠? 서준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씨, 은비는 당신이 당당한 모습을 보면 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저도 곁에 있을게요. 그날 밤 민재는 은비를 재우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비야, 아빠가 TV에 나왔는데 혹시 무서웠어? 은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빠가 멋있었어요. 그리고 서준 아저씨도 같이 있잖아요.
민재는 은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서준 씨. 당신 덕분에 내가 버틸 수 있었어요. 며칠 뒤 민재는 서준과 함께 은비를 데리고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논란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은비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바람은 민재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서준은 은비와 함께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웃었고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서준에게 마음이 기울었다. 여행 중 민재는 서준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할 용기를 냈다. 한적한 해변에서 은비가 멀리서 물장난을 치는 동안 민재는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 씨, 저 당신을 좋아해요. 처음엔 보모로만 봤지만 지금은 당신 없인 안 될 것 같아요. 서준은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다 곧 미소를 지었다. 민재 씨,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은비도, 당신도 제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바다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민재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세상의 시선과 가족의 반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준에게 물었다. 서준 씨, 우리가 함께한다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괜찮겠어요. 서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재 씨, 당신과 은비가 있다면 저는 뭐든 이겨낼 수 있어요. 제주도 여행은 세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민재는 서준과 함께 은비를 키우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의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다. 민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 보모랑 너무 가까이 지내는 거 아니야. 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엄마, 서준은 그냥 보모가 아니에요. 제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다. 민재야, 제발 정신 차려. 은비를 생각해야지.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은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준도요. 우리는 가족이 될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민재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준은 민재를 위로하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이 이렇게까지 싸우는 모습 정말 멋져요. 민재는 서준의 품에 기대며 말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앞으로의 싸움을 함께 이겨낼 것을 다짐했다. 민재와 서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두 사람은 은비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갔다. 아침이면 서준이 은비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민재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민재는 서준의 존재가 그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어느 날, 민재의 회사로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기업을 이끌 자격이 없다. 은비를 이용해 동정을 얻으려는 거냐? 라는 악의적인 문구였다. 민재는 편지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었지만 더 큰 두려움은 은비가 이런 증오를 마주할까 봐였다. 그는 서준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서준 씨, 내가 잘못한 걸까요? 내가 너무 당당하려 했나? 서준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세상이 변해야죠. 우리가 아니라. 서준의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서준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민재는 은비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의 보안 조치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은비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저녁, 민재는 은비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은비야. 세상에는 아빠랑 서준 아저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게 제일 중요해. 은비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아빠. 서준 아저씨는 우리 가족이야?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가족이야. 그 말은 서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민재와 은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당신들을 가족으로 생각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민재는 눈물을 참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민재의 회사 주주들이 그의 사생활을 문제 삼으며 쇼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가해왔다. 민재는 주주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제 사생활은 회사의 성과와 무관합니다. 저는 은비의 아빠로 그리고 CEO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당당한 태도는 일부 주주들을 설득했지만 여전히 반대 세력은 강했다. 서준은 민재를 지지하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은 이겨낼 거예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민재는 서준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그는 점점 더 큰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은비와 서준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민재는 서준과 함께 한강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마음을 털어놓았다. 서준 씨, 가끔 내가 은비와 당신을 지킬 수 있을지 두려워요. 서준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잖아요. 그 말에 민재는 서준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한강의 바람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었다. 며칠 뒤, 민재는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이는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벤처기업을 통해 즈크 플러스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런칭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서준은 민재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민재와 함께 캠페인 준비를 도왔고, 은비도 작은 손으로 포스터를 그리며 참여했다. 민재는 서준과 은비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했다. 하지만 캠페인 시작 직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다. 민재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와 말했다. 민재야, 제발 이 캠페인 중단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신당하고 있어. 민재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저는 제 가족을 지킬 거예요. 은비와 서준, 그리고 제 자신을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다. 민재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그는 서준과 은비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캠페인 런칭날, 민재는 서울 도심의 대형 컨벤션 센터에 섰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는 억만장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은비의 아빠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연설은 큰 박수를 받았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서준은 객석에서 은비를 안고 미소 지었다. 캠페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소셜미디어에서 민재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고 많은 이들이 그의 용기를 칭찬했다. 하지만 비난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했다. 민재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서준과 은비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 민재의 회사 주주들은 캠페인 성공으로 인해 민재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의 당당한 태도와 회사의 성과는 반대 세력을 잠재웠다. 민재는 CEO로서의 자리를 지켰고 그의 벤처기업은 이즈부크 플러스 커뮤니티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로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서준과 은비를 끌어안았다. 고마워요. 서준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서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재 씨. 우리 함께한 거잖아요. 은비도.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민재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준과 은비를 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며칠 뒤, 민재는 서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다. 서준 씨, 우리 정식으로 함께 살까? 은비와 셋이서. 진짜 가족으로. 서준은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다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민재 씨. 우리 가족이 되자. 두 사람은 은비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그들의 보금자리였지만 이제는 서준의 따뜻함과 은비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민재는 매일 아침 서준과 은비를 보며 미소 짓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민재에게 전화해 말했다. 민재야, 제발 다시 생각해.
은비를 위해서라도 민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엄마. 은비는 행복해요. 그리고 저도요. 엄마도 언젠가 이해해 줄 거라 믿어요. 민재의 어머니는 그 후로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서준과 은비라는 가족을 얻었고, 그로 충분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기로 했다. 시간이 흘렀다. 민재와 서준은 은비를 함께 키우며 서로에게 더 깊이 의지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은비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쌓아갔다. 민재는 서준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했다. 어느 날, 은비는 민재와 서준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거 우리 가족이에요? 아빠, 서준 아저씨, 그리고 나.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민재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준 씨, 우리 정말 가족이 됐어요. 서준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응. 민재 씨, 우리 가족이야. 두 사람은 은비를 가운데 두고 서로를 끌어안았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반짝였고 그들의 집은 사랑과 온기로 가득 찼다. 1년 뒤 민재와 서준은 여전히 함께였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은비를 향한 헌신으로 가득했다. 민재의 캠페인은 한국 사회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 리절크 플러스 커뮤니티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늘어났고 많은 이들이 민재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었다. 민재는 자신의 벤처기업을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LGBTQ 플러스 가정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서준은 그 프로젝트의 자문 역할을 맡았고 그의 따뜻한 성격과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은비는 이제 6살이 되었고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다. 그녀는 민재와 서준을 맞빠와 서준 아빠라고 부르며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했다. 민재는 은비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음을 확신했다. 어느 가을날, 민재와 서준은 은비를 데리고 한라산을 찾았다. 산 정상에서 세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제주도의 풍경을 바라봤다. 은비는 깔깔대며 말했다. 아빠들, 우리 매일 여기 올까? 민재와 서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재는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 씨, 당신이 내 인생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난 지금도 외로웠을 거예요. 서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재 씨, 저도 당신과 은비가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앞으로의 삶을 함께 꿈꿨다. 민재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은비의 생일에 작은 선물을 보내왔다. 민재는 그 선물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언젠가 엄마도 우리를 이해할 거야. 그는 서준과 은비를 보며
그들이야말로 자신의 진짜 가족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민재와 서준은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갔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 은비는 그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마지막 장면. 민재와 서준은 은비와 함께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은비는 식탁에서 깔깔대며 웃었고 민재와 서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차가운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사랑과 웃음, 그리고 가족의 온기로 가득한 보금자리였다. 민재는 서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서준. 당신이 모든 걸 바꿨어. 서준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아니에요. 민재 씨. 우리 함께 바꾼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도전을 던졌지만 민재와 서준 그리고 은비는 서로를 의지하며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증명했다.